집에서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대. 식사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그것마저도 배달을 시켜 먹는데, 과거에는 이름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지만 한 달 전 퇴직하게 되었대. 스스로 퇴직한 건 아니었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다. 해고를 당한 사유는 지각이 잦았기 때문에. 학창 시절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항상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대. 그냥 평생 누워서 지내고 싶다. 나는 30대 중반이며 결혼은 하지 않았다. 현재는 혼자 원룸에 살고 있고 생활비는 크게 들어가진 않지만 백수 생활을 곧 청산해야 한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바닥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처럼 놀고 먹고만 싶다.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은 정말 하기 싫다. 그날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친구를 만나서 늘 하는 건 술 마시는 것 뿐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끼 때운다는 생각이었다. 친구를 만나 술 한잔을 하고 저녁 10시가 다 되어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대. 집으로 가는 길에는 골목길이 많았대. 차 한 대가 지나가도 빡빡한 그런 골목길이었대. 술도 한잔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 기분은 좋았대.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나도 모르게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사로잡혀 있었대. 그렇게 한숨을 쉬며 걸어가던 중 둔탁한 소리가 나며 무언가 나의 팔을 밀쳤대. 옆을 보니 자동차 백밀러에 부딪힌 것이었대. 그 운전자는 놀란 나머지 차에서 내려 나에게 다가와 이야기했대.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솔직히 아프지도 않고 괜찮았대. 그러나 표정을 찌푸리며 이야기했대. 조금 아프네요. 하루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 운전자는 명함을 주며 아프면 꼭 연락하라고 하였대.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 게임을 하다 무심코 어제 받은 명함을 보았대.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대. 곧바로 명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대. 팔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보험 처리 좀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인터넷으로 찾기 시작했대. 좋은 생각이란 입원 후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는 것이다. 병원에서 놀고 먹으며 돈까지 탈 수 있는 기회였대. 그렇게 병원에 방문했고 엑스레이와 각종 검사를 진행했대. 결과는 당연히 멀쩡하였대. 하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기에 입원을 하기로 했대. 그렇게 2주간 입원을 하고 나의 계좌에는 200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되었대. 그때부터 나는 달라지기 시작하였대. 그날부터 좁은 골목길로만 다녔고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숨어있다 차가 나올 것 같으면 지나가는 등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노력했대. 그런데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대. 어쩌다 사고가 나더라도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결국 이 짓은 포기하게 되었고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대. 집으로 도착 후 인터넷 카페를 뒤지기 시작하였대. 그 카페는 보험 관련된 카페였는데 신기한 게시글을 보게 되었대. 제목은 4인 파티 구합니다 라는 글이었는데 게임 카페도 아니고 보험 관련된 카페였대. 신기해서 클릭을 해보았대.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고
전화번호 하나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곧바로 전화를 걸었대. 네, 안녕하세요. 혹시 카페 보고 연락드리는데요. 4인 파티 되시나요? 죄송한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가 설명해주는 것은 기발한 방법이었대. 4인 파티라는 건 자동차에 4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인데 상대방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었대. 사람이 많을수록 보험금이 올라가니 많이 탈수록 좋다고 하였대. 나는 주변에 놀고 있는 후배들과 친구를 섭외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오래된 중고차를 빌렸고 모든 준비를 끝냈다. 그날도 그 카페를 종일 지켜보던 중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다. 4인 파티 오늘 저녁 8시 잠실. 곧바로 약속을 잡고 후배와 친구들을 데리고 잠실로 향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상대방은 기다리던 중이었대. 상대방 차 안에도 운전자 포함 4명이 타고 있었대. 그 차에서 남자 1명이 내려 이야기했대. 여기서는 교통카메라 때문에 안 되고요. 일단 따라오시죠. 그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고 인적 드문 곳으로 도착했대. 그리고 그 운전자는 나에게 전화를 했대. 준비되셨죠? 천천히 서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천천히 서행을 하던 중 옆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며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곧이어 보험회사를 불렀고 과실은 5대5였대. 결국 모두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인당 200만원 이상씩 받게 되었대. 쉽게 돈을 벌게 되니 욕심도 커지기 시작했다. 사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시작했고 사고가 심하게 날수록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보험금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 후배와 친구들은 무섭다며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했고 혼자서라도 진행하기로 했대. 인터넷 카페에서는 4인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혼자 하는 대신 뒤에서 접촉한다고 하였대. 뒤에서 접촉하게 되면 나의 과실이 많이 나와 상대방에게 유리하였기 때문에 그날 저녁 약속 장소에 도착하여 늘 하던 대로 인적 드문 곳으로 향했대. 그렇게 앞차는 서행을 하며 출발했고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출발했대. 그때 큰 소리가 나며 내가 타고 있던 차는 뒤집어지며 가드레일을 밟고 풀숲으로 추락했대. 한적한 도로에 덤프트럭이 다가오는 걸 보지 못하고 보험 사기를 위해 앞차만 신경 썼던 게 화근이었대. 그 사고 후 척추를 쓰지 못하게 되어 평생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다. 늘 버릇처럼 말하던 그 말,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싶다는 그 말,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다.